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10학년, 11학년 부모님들을 위해서 계속 CCC, 하우스 카운슬링, 이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에 입학하게 됐는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이제 필리핀에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줄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고재희 학생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페이스턴 10기 졸업생, 이번에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바이올로지 메이저로 입학하게 된 고재휘라고 합니다. 페이스턴 10기 졸업생 이호정이라고 하고요. University of Toronto Life Science 학과로 합격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스턴 10기 졸업생 김성우고요. 제가 합격한 대학은 Emory Computer Science, UC Irvine, UC San Diego Undeclared Major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0기 졸업생 최유민이고요. 저는 이번에 조지아 텍 컴퓨터 사이언스, 워싱턴 유니버시티 인 세인트 루이스 컴퓨터 사이언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질문 드릴 거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명문대에 합격을 하셨는데 합격한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처음으로는 정말 기뻤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생각이 정말 처음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과정이 오기까지에 도움을 많이 주셨던 저희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페이스턴 다니엘 교장 선생님, 그리고 피터 선생님과 다른 카운슬러 선생님들, 도움 많이 주신 다른 선생님들까지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 때문에 되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 조지아공대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학교긴 한데 그 조지아공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학교를 얘기해 주신다고 하면 어떤 학교인가요? 일단 조지아 공대는 정말 말 그대로 공대여서 이런 엔지니어링하고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조지아 주에 있는 애틀랜타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고, 그리고 제가 이제 더 리서치를 많이 해보서 봤을 때는 되게 인턴십 기회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인터랙션이 많고 선배들, 후배들 사이에 특히 한인회가 잘 되어 있다고 들어서 많은 거를 많이 배우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성호 학생은 에모리 대학교라고 하셨는데 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학교인가요? 에모리 대학교도 애틀란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지아 공대랑 정말 10몇 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같이 연기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요. 내셔널 랭킹 20위권에 있는 괜찮은 명문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론토 대학도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고 캐나다에서는 거의 최고 랭킹의 학교잖아요. 네. 토론토 대학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왜 그 대학을 쓰게 됐는지, 어떤 대학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국제학교 들어왔을 때부터 미리 캐나다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보다는 캐나다 위주로 이제 원서들도 넣고 이제 좀 더 리서치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University of Toronto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에서 1위고 그리고 이제 세계 랭킹 20위에 드는 대학이라서 좀 되게 처음에 좀 기뻤었고요. 네, 기쁜데 굉장히 많이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이 합격 메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약간 실수했나 약간 이런 기분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UT 어스틴이라는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그 텍사스에 있는 그런 주 안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합격이 굉장히 어려운 학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준비를 했길래 그 학교를 받을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요 처음에 이 대학교를 잘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추천해 주시는 데를 많이 넣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넣어서 제가 나온 대학교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그렇죠. 지금 학교 나오는 학교 중에 네. 제일 좋은 학교라서 여기를 결정한 거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원래부터 지금 네 분이 다 거의 세계 최고의 학교들에 다 합격을 했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좋은 명문대에 입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지,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어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공부를 했길래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라났고 한국 중학교까지 졸업했고 했기 때문에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꿈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되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자 CEO거든요. 그래서 IT의 본 고장인 미국을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였는데 어릴 때 그냥 막 책이나 TV 같은 데서 뭐 하버드에 합격하는 방법, 뭐 하버드 전교 꼴찌가 같다 막 이런 책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막연하게 와 저런 학교들도 있고 되게 전교 꼴찌가 많다는데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딱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이모께서 뉴욕에 지금 계시는데 이모께서 유학원을 하나 사실 전화번호를 주셔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유학원이 말하는 거는 지금 저희랑 안 하시면은 지금 대학 못 가십니다. 지금 당장 저희랑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오히려 들으면서 오히려 여기는 난 유학원에 정말 가고 싶지 않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너무 겁을 주는 말들이었고 충분히 여기서 해주는 게 저희 카운슬러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일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겁을 주지 하니까 오히려 그냥 나는 내 힘으로 그 몇십 개가 된 에세이 그냥 쓰겠다 해서 선택을 해서 갔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에세이를 진짜 몇십 개를 쓸 때 막 수정하고 고치고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유민 학생 같은 경우는 같은 에세이를 가지고 최소 10번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하면 때로는 힘들고 그냥 적당히 그냥 제출할까 이런 마음도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동력을 받아서 그걸 다시 노력하고 다시 수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정말 힘들었을 때는 나중에는 그냥 벽에 머리 기대고 눈물이 그냥 줄줄줄 나고 하늘 힘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며칠간 밤을 새니까. 그랬는데 제가 저희 집 방에 들어가서 베개를 끌어안고 정말 거기다가 울면 소리가 잘 안 나거든요. 거기다 울면서 기도를 엄청 막 30분 동안 혼자서 계속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힘들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나오고 나면 막 울고 조금 더 지칠 수도 있지만 정신력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힘이 얻어지고 제가 막 막혔던 부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막 왕창 하고 나면 훨씬 더 큰 동기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여러 학생의 학교 스토리가 좀 다르겠지만 유민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좋은 결과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좀 힘든 순간도 있었고 또 그런 순간에 이제 포기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다시 기도의 순간으로 만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그런 과정들 잘 거쳐냈다는 걸 이제 이해하면 되겠나요? 자, 그럼 성우 학생은 원래부터 이렇게 좋은 명문대 입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좀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원래 더 좋은 데를 쉽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버드, 스탠포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된 게 한 11학년 2학기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딱 눈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여기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GPA나 Standardized Test 같은 거는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미국 입시가 한국 입시랑 굉장히 다르다고 느낀 게 한국은 뭐 수능 만점 맞으면 서울대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성적별로 그대로 가니까.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구나. 왜냐면은 GPA 4.0, ACT 뭐 44 플러스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나 그런 활동들을 유심히 보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늦긴 하지만 원서를 쓰면서 독립유공자에게 후원을 하기 위해서 티셔츠 파는 거 그런 활동들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좀 엑스트라 커리큘러 그쪽을 좀 채워갔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실패한 부분은 캐릭터를 좀 확연하게 구축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좀 활동 자체가 좀 중구난방이라고 해야 되나? 반반 줄이기 같은 것도 해보고 티셔츠 팔아가지고 독립유공자에게 후원금 보내는 것도 해보고 농구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일단 제가 쓴 메이저는 컴퓨터 사이언스였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랑은 조금 동떨어진
그런 활동들이었죠. 근데 에머리가 저를 좋게 봤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제가 그 모든 활동들에 뭔가 세상을 좀 더 좋게 바꾸고자 하는 그런 그게 약간 공통 분모였는데 그런 걸 좀 이제 잘 봐줬던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지원하게 될 우리 후배님들에게 좀 팁을 드리자면 캐릭터성을 확실하게 해서 제출을 하면은 입학 원서를 읽는 admission officer들이 좀 잘 기억에 남고 그래서 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를 하자면 단순히 성적을 잘 받거나 뭐 이렇게 우등생으로 이렇게 지내왔던 거 그것만으로는 이제 미국 대학을 그렇죠. 충분히 네. 불충분할 수 있다. 네네. 그거를 잘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 안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잘 찾고 네. 그리고 연계된 그런 활동들을 잘 해서 캐릭터를 좀 설정하면 좋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이제 조언을 주시죠. 그쵸. 그리고 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물론 성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만 뭐 성적 유지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GPA 4.0 받고 뭐 좋은 SAT, ACT 받고 그런 것도 좋고 하면 좋은데 못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그 학생 자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GPA가 좀 떨어진다거나 뭐 SAT를 제출을 안 했더라도 다른 활동들에서 진심이 보이고 확실히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면은 충분히 뽑힌다. 그러니까. 그 토론토 대학 같은 경우는 캐나다 최고의 학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캐나다의 하버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허정 학생이 그렇게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하거나 네, 맞죠. 엄청난 그런 어떤 우등생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좀 후회되고 그리고 왜 이랬을까 싶은 게 이제 국제학교 다니기 전에 캐나다 때 이제 고등학교 9학년을 처음 다녔는데 그때 이제 성적 관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 분위기도 약간 공부를 좀 안 하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누군가 그때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캐나다 대학은 딱히 9학년 성적을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제 넋을 놓아버린 것 같아요. 공부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좀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12학년이 되니까 그게 완전히 이제 저한테 안 좋은 쪽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GPA는 또 관리해야 되고 거기다가 뭐 스탠더드 테스트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9학년 성적이 또 안 되니까 막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걸로 그런 것도 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챌린징하고 좀 힘든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도 많았었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어느 대학 가는지 상관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다. 토론토는 그때 생각도 안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는 그래도 뭔가 아직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들 막 세미나 같은 거 보면서 이 대학이 어느 거를 원하고 그리고 왜 이쪽을 선호를 하는지 그쪽을 이제 많이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세이도 약간 쓸 때 그 학교가 약간 원하는 쪽으로 좀 쓰게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되게 많이 채워졌고 GPA가 좀 낮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합격한 메인 이유는 이제 엄청 높은 우수한 성적 때문이 아닌 약간 엑스트라 커리큘러 합쳐가지고 이제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비록 지금은 성적이 막 엄청 높은 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약간 왜냐면 대학은 약간 이 학생이 완벽히 좋다기보다는 앰비션이 있고 확신이 있고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이제 성적이나 이런 게 이제 탁월하거나 그렇게 좋진 않았고 네. 또 9학년 성적도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영역에서 여러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고 그리고 그게 열정이 있다는 것을 대학한테 이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의 영상도 찾아보고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보고 그렇게 이제 에세이를 쓰고 제출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되게 네. 맞는 네, 내용이죠. 맞아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정보로 바탕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 UT 어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랭킹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낮을 수 있지만 사실은 미국 내에서 가장 입학하기 어려운 두 개 중에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UT 어스틴이나 UNC 채플레이드 같은 학교는 거의 외국인 학생을 받지 않는 학교예요. 그래서 굉장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아이들이 떨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서 사실은 이제 이 기록이 되게 놀랐고 그리고 그렇게 UT 어스틴을 준비하는 학생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입학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지는 않아요. 학교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제 학생을 이제 뽑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입시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말이 있는데요. 대학교에서는 다 똑같은 애들 뽑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교실에 어떤 친구는 정치 가고 어떤 친구는 환경운동 가고
어떤 친구가는 자연을 사랑하고 어떤 친구는 돈을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부류의 학생들이 한 반에 있어야지 모두가 발전하고 더 다양한 경험이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게 좋다고. 그러니까 너가 에세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그런 특징을 하나 잡아서 그 컨셉을 아주 꽉 잡아라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진로를 처음부터 정해놓은 게 아니었으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엑스트라 크레딧이 좀 생기면서 내가 어떤 컨셉을 잡아야지 좀 더 특별해 보이겠구나를 생각을 해서 에세이도 그런 부류로만 썼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다이버시티를 요구하니까 다양한 사고를 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커뮤니티 형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본인의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공부할 때 가장 힘든 순간, 혹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인지, 그리고 그 순간을 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정말 프리스턴 선생님들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교장 선생님과 저희 카운슬러 선생님이셨던 피터 선생님께 많이 받았는데 제가 정말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피터 쌤께서 온 횟수를 체크하셨는데 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되게 힘드셨을 텐데도 그래도 그렇게 내색 안 하시고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되게 교장 선생님께서도 막 정말 자주 찾아왔고 새벽까지 남아서 한 적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희망도 주시고 저도 저 스스로 하면서 이게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뭔가 이렇게 많이 쓰는데 결과가 그만큼 안 나오면 나 되게 낙심할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 나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들께서 에세이 같은 것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질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대답해 주셨어요. 정말 제가 저녁이나 밤에도 연락을 드릴 때도 있었고 급할 때는 그랬었는데도 정말 그때는 막 다른 사람들의 위로나 이런 것들도 잘 도움이 안 될 텐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뭐 제가 또 기도하고 이런 식의 도움들이 다 합쳐지면서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되게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그 메이크업 같은 걸 했대야 되는 게 가장 힘들었고요. 이제 GPA 관리하기도 지금까 11학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12학년 때 이제 갑자기 AP가 생기고 나서 그때가 조금 이제 복잡해지고 제너럴이랑은 좀 레벨이 다른데 약간 이렇게 느껴져서 그것도 좀 약간 힘들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집에 가면 가자마자 이제 온라인으로 막 몇 개씩이나 막 콜스도 다시 메이크업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 힘들어가지고 순간은 약간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있고 그리고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진 않으셨어요? 그런 거?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많이 좀 디스커리지를 받아가지고 다른 그래가지고 한동안 땅만 보고 사람들 눈도 안 마주치고 기억을 하는데 그 과정들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된 동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유학 생활을 좀 시키셨으니까 좀 미안했죠. 아무래도 약간 부모님이 약간 고생하시는데 약간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그냥 집안의 장남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지금까지 헌신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야. 저는 힘들 때 저희 친구들이 다 같이 힘들어서 그게 조금 이렇게 동력이 됐어요. 왜냐면 다 같이 그러니까 에세이 쓸 때도 이제 저희가 다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미리 한 친구들이 없어서 그 에세이 내는 전날에 이제 같이 학교 늦게까지 남고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카운슬러 선생님들이랑 시간 약속을 잡아요. 그러면 몇 시까지 해오세요. 그러면 그때 막 하게 되니까 이게 혼자서는 진짜 못할 것 같은데 친구들이 같이 옆에 있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줬던 대학교들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같이 에세이를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무슨 에세이 썼어? 어떤 내용이야? 막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준비하는 게 많아서 좀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서플리멘터리 에세이가 학교마다 주제가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학교면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학교를 쓰게 되면 이제 경쟁자가 되잖아요. 아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좀 잘해야 되는데 이제 아. 친구가 사실은 좀 못해야 나한테 아. 가능성이 더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런데 그런 네. 상황을 이제 혹시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경쟁자로 이제 의식이 된다든지 그런 건 없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한 학교에 넣는 애플리케이션이 엄청나잖아요. 수만 개가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 밟는다고 내가 들어갈 수 있나? 이거는 그냥 스태티스틱이 말이 안 되잖아요. 반이 막 엄청 크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다 좀 가까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딱히 형제를 질투하진 않으니까 그런 느낌이었죠. 뭐. 다음 질문은 그 페이스튼이라는 학교에 대해 좀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스튼이라는 학교가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학교입니다. 페이스튼은 어떤 학교인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페이스튼에 계신 카운슬링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카운슬링 선생님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영어를 못 써요. 막 글 쓰는 것도 어려워하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영어로 쓰려고 하니까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제가 대학교에 전체적으로 보내는 에세이인데 그건 정말 제 인생 글쓰기의 마스터피스여야 되는데 그치. 제가 아직 그 실력이 아니어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선생님이 다 도와줬어요. 그런 부분에서 카운슬 선생님한테 고맙고요. 페이스튼이라는 학교는 아무래도 제가 일반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미국 대학교를 갈 확신이 있고 그거에 준비된 경제적인 지원이 있고 또 내가 영어 실력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을 때 들어와야지 좀 더 나의 편안하게. 포텐을 도와주고 좀 편안하게 대학을 준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칼리지 카운슬러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하자면 이제 되게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한 학생 한 명마다 이제 빠짐없이. 그리고 제가 이제 심지어 그 GLC 앉아있는 애들한테도 막 와가지고 막 먼저 에세이 제출하자, 오늘 같이 work하자 이렇게 먼저 되게 말도 걸어주시고 되게 기회를 많이 주시고 되게 좋게 주신 것 같아요. 캐나다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르니까 많이 여쭤봤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사소한 질문까지 막 여기 메일을 왜 이렇게 안 봐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짜증을 내기는커녕 다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저 혼자 하는 것보단 내 편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페이스튼 학교 같은 경우는 되게 기회가 많은 학교인 것 같아요. narrow한 패스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broad하고 공부 쪽뿐만이 아닌 다른 쪽도 항상 기회가 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주는 학교라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기독국제학교고요. 그래서 그 기독 쪽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희는 사람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도 다 선하고 뭔가 순한 느낌이 있고 애들이 다 착하죠. 또 때가 덜 떴어. 그런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케어를 해주신다는 게 그게 또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뭐 힘들 때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막 선생님들이랑 진솔한 얘기도 대화도 나누면서 그리고 장점을 얘기하자면은 학생이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도와주는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급식 잔반 줄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때 학교에서 뭐 상금으로 줄 돈 같은 것도 지원을 받았었고 프로젝트 홍보도 해주시고 학생이 뭔가 뭘 하려고 하면은 지원을 좀 빵빵하게 해주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또 칼리지 카운슬링 선생님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에세이였어요. 에세이 첨삭부터 해서 에세이들이 메인 에세이가 있고 그러니까 personal statemen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는 에세이가 있고 또 대학교마다 supplementary 에세이가 있는데 이건 또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어떤 커뮤니티에서 살았는지 뭐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했는지 막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좀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딱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큰 로드맵 같은 것도 잡아주시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쌤들이 또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자 해서 에세이 도움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페이스튼 기독국제학교를 제가 선택한 이유가 일단 기독교 학교여서 먼저 선택을 했고요. 교장 선생님께서 교육 철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학생들의 비전을 찾아준다였는데 그게 사실 되게 저는 마음에 들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튼에 처음 왔을 때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지원하고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패스토리라는 앱을 개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 앱을 만들었는데 앱을 일단 널리 확산을 시키려면 첫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첫 시작을 저희 학교에서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는 아직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많이 인터랙션이나 이런 게 많이 없었을 때였는데 그냥 무작정 교장실을 열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데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되게 고민하실 줄 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생 건데 뭐 못 믿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마 진행하시는 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중단하시고 너를 기다려줄 테니 빨리 해서 가져와봐라 하고 바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는데 그게 정말 저한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진짜 1000곳도 넘는 곳에서 패스토리를 쓰고 있고 계속해서 하면서 저는 정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페이스트는 학생들이 집중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만큼 지지해주고 되게 존중해주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만큼 그거를 가져가면 그거에 맞는 결과도 가져다 주는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선생님들에게 자주 찾아가고 많은 도움을 요청했던 것만큼 정말 그것보다도 더 크게 도움을 주시고 더 값지게 해서 저한테 도움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카운슬러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귀찮았을 텐데 정말 죄송스러울 정도로 귀찮게 굴었지만 거기에서 저의 열정을 되게 높이 봐주시고 정말 이렇게 하면 너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되게 많이 주셨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에세이 관련해서도 정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는 어떤 공부인가요?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서 종국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일단 대학교 가면 제가 그 first year researching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리서칭을 조금 하면서 이것저것 경험을 쌓고 또 다양한 문화의 친구들이랑 꼭 같이 놀고 싶고요. 외국을 나간 만큼 좀 더 다양하게 견해를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학교 수업보다 그런 다른 부류 것들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대학 가서 이제 고등학교 때 못했던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해보고 싶고 그리고 대학이 확실히 이제 코र्스부터가 이제 다르더라고 고등학교 레벨이랑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약간 이겨내야 하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가서 라이프 사이언스 쪽이니까 이제 생물학이랑 이제 동물 쪽으로 약간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졸업을 해서 이제 대학원으로 이동할까도 생각 중이긴 해요. 미국 대학원으로 이제 동물학 쪽으로 높은 플로리다나 UC 데이비스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어떻게든 버티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는 21세기의 이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AI나 빅데이터처럼 컴퓨터를 사용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얻어서 제 것으로 만들고 뭔가 세상을 좀 더 좋게 바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제 꿈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어서 또 CEO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할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가 항상 어릴 때부터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겠다라는 게 저의 꿈이자 목표였어요.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로 가니까 거기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제가 만들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되게 아이디어들은 넘치고 많은데 같이 할 팀을 구하는 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가면은 다 저와 같이 열정적이고 되게 밝고 꿈도 많고 그런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같이 정말 그렇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게 제 꿈이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좀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